안녕하세요, 오동재 대표 김진입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루바처럼 허리 부분에 판재를 댔는데요, 피스 고정은 끝에밖에 안 했기 때문에 휘어질 경향이 있어서 가운데 보강살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반, 그 다음에 창을 내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강 작업을 할 걸 잘라왔고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무가 길이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볼록 배가 나온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띠라고 해가지고 보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는 6에 32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웬만하면 맞춰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보강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부착이 잘 된 모습입니다. 센터를 처음에 잡아 놓으시고 이대로 줄 라인처럼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스를 라인마다 대략 한 2개씩 박아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크판도 그렇고 이런 유형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라인대로 2개씩 박아주시는 원장들입니다. 이렇게 피스 결합을 양쪽 2개씩 결합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해서 보강 작업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추가로 선반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왼쪽 선반을 작업을 할 건데요, 재단을 해가지고 가져와도 되는데 저희가 스킬이라는 공구가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스킬로 한번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이 맞는가 확인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피스로 결합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상판까지 높이를 봤을 때 38에 38이니까 76 정도 나옵니다, 두께가. 그래서 여기 사용할 때는 8에 65 피스로 해서 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안 뚫고 최초 하나만 박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수평 확인. 여기 상판과 상판 길이가 아니라 요만하게 보강못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로 작업을 해주시고 50피스. 네, 이렇게 해서 고정 작업 끝났고, 목재니까 얘가 나중에 휘어질 수가 있어요.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선반들과 똑같이 밑에 하부 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용하는 자재는 2x10 89에 235 제품이어서 수평을 봐줘도 크게 중간쯤에 휘어지는 거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최초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목선이 견뎌줘야 나무가 휘는 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파종을 버티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강 작업은 목공에서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도로 쳐서 동일하게 6에 50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판 쪽 위치 확인한 다음에 이쪽도 고정을 해주셔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쪽은 두껍기 때문에 2x10 38이고 밑에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공 피스 8에 65로 저희가 고정을 하였습니다. 두께마다 다르니까 꼭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마지막 한 군데, 보강이 총 3군데 들어가고 있죠? 이쪽도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 제 기준에서 왼쪽은 이쪽에서 버텨주고 있고, 중간에서 버텨주고, 이쪽에서 버텨주고, 이쪽에서 버텨주고, 끝부분이 버텨주면 하중을 충분히 단단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반에서 보강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청 짱짱하네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연결 부분과 피스 결합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하부 보강 작업 이렇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반과 그리고 보강대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온실이면 비닐로 하면 덥잖아요. 그래서 창가 작업을 할 건데, 창가 위치는 이쪽에 창가를 낼 거고요. 개폐가 되는 형식으로 제가 만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 앞판에 하바퀴 부분에 마무리한 목재 위에 이쪽에 창을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가 가능해야 환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기가 되게 되면 더 시원하기도 하고 환풍이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문을 2개 정도 낼 생각입니다.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킹을 해주시고요. 체크한 위치에다가 고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1x4 쪽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에 50짜리 피스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내주시고 옆에서 고정 작업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부 틀이 완성이 되었고요. 오른쪽, 왼쪽, 위쪽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겠죠.
그러면 창문을 만들려고 하는 틀이 완성이 되었고요. 개폐가 되는 방식의 문 또한 틀을 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쪽에도 창문을 만들기 때문에 이쪽도 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해온 구조 마감재로 바닥을 껴주고요. 결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이 좀 큽니다. 틀이 있기 때문에 바닥면만 해주면 틀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틀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창틀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쪽은 아까 반대편과 다르게 맨 위로 한 게 아니라 이쪽 창문 좀 작습니다. 근데 크게 통창을 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프레임과 하부만 연결해서 사각 프레임을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틀을 만드는 공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마감재 투투가 38에 38 제품인데 저희가 길이를 낸 다음에 6에 30 피스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놓고 나무 같은 놓으신 다음에 판판하게 만드신 다음에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길이를 꼭 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선으로 피스 고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 틀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열리는 개폐 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틱 영첩으로 녹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틱 영첩을 가지고 왔거든요. 2.5인치고요. 피스 결합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3에 21피스가 있어서 이걸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틱 영첩은 말 그대로 스텐이기 때문에 녹나는 거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스는 요 3에 21피스고요. 밖에서 열려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 경첩이 위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3개를 연결해 줬고요. 그러면 틀을 연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틀을 연결해 줍니다. 이 1x4 상틀과 현재 만들어낸 창문 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폐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 창문 틀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개폐가 되는 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빠찌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빠찌링이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이 쇠 철판과 플라스틱이랑 자석 항질이라서 붙으면 톡하고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돼서 부착이 되면 딱 붙는 형태입니다. 바닥이나 싱크대 같은 데도 많이 씁니다. 가구를 부착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고정을 해주시고요. 닫히면서 톡 하면서 붙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자석을 붙여야 되겠죠. 평철을 붙여야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고정해주시면 탁 결합이 됐습니다. 한쪽은 약하니까 양쪽에다가 2개씩 하나 더 해서 2개를 결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탁 붙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뻑뻑하겠다가 착 붙게 됩니다. 이게 빠찌링의 주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주택에서 만들 때 저희가 버드마우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석가래, 목주택에서 석가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박공 지붕을 만들 때 쓰는 게 버드마우스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주택을 하실 때는 버드마우스를 활용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창문에 대해 틀을 받쳐주는 이렇게 되게 되면 딱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하는 상처럼 만들어낸 거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환기시킬 때는 이렇게 받쳐놓고 차후에 안 쓰실 때는 이런 식으로 내려서 넣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고 반대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짱짱하게 고정이 되죠. 반대편도 똑같이 버드마우스 형태로 만들어냈고요. 이 방법을 버드마우스 방법이라고 합니다.